안녕하세요, 에푸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티아고 모타의 볼로냐는 어떤 전술을 쓰고 있을까입니다. 아무나 못하는 티아고 모타의 모타볼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탈리아노의 피오렌티나, 콤파니의 번리 같은 홍대병스러운 주제도 건드릴 예정이고 나중에 브라이튼 빌드업 얘기만 따로 해볼까 합니다. 조회수보다도 재밌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미래가 유망한 감독들을 한 명씩 알아가는 재미를 요즘 느끼고 있는 주인장입니다. 볼로냐는 베로나를 상대로 4-3-3을 꺼냈습니다. 중계 화면에서는 퍼거슨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는 4-2-3-1로 나왔지만 인게임 장면을 따져보니 4-3-3에 가깝게 전개해서 그냥 4-3-3으로 고쳤습니다. 왼쪽 풀백 키리아코플로스의 이름이 너무 길어서 뒤에 나올 전술판에서는 이름이 잘린 채로 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볼로냐는 후방 빌드업 시에 뽀백과 스아우턴을 남겨놓는 4-1 형태, 여기에 도밍게스를 스아우턴과 투미드로 묶는 4-2 형태, 여기에 퍼거슨까지 내려 3민들을 만드는 4-3 형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던 후방 빌드업입니다. 한때 주인장의 FM에서 살림꾼 역할을 맡아줬던 미드필더 스아우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아우턴은 주로 뽀백 앞에서 4일 형태로 받쳐주는 데 집중했고 도밍게스와 위치를 바꿔가며 위에서 뛰다가도 아래에서 뛰기도 했습니다. 센터백 한 명이 위로 올라갔을 때 스아우턴은 센터백 자리로 내려가 뽀백을 유지시켰고 도밍게스를 밑에 남겨놓고 본인이 위로 올라가 공격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전개 시에는 뽀백과 스아우턴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을 위로 올리는 사이로 센터백 듀오를 남겨놓고 도밍게스, 스아우턴, 포시를 3미들로 묶은 2-3-5, 왼쪽 풀백 키리아코플로스가 3백으로 묶이고 오른쪽 풀백 포시가 3미들로 묶이는 3-3-4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전술판에서 계속 잘리고 있는 키리아코플로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시가 올라간 동안 키리아코플로스는 아래로 내려와 비대칭 3백을 만들거나 본인이 위로 올라가면서 포시가 비대칭 3백을 만들게끔 했습니다. 왼쪽 윙어 바로우가 측면에 서 있는 동안 키리아코플로스는 미드필더로 들어오는 직선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고 팀이 식스톱을 만들었을 때는 왼쪽 측면이나 왼쪽 하프 스페이스 타격에 집중했습니다. 원래는 센터백 얘기를 할까 싶었는데 미드필더 얘기를 또 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밍게스의 차례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대로 스아우턴이 위에 있는 동안 도밍게스가 대신 스아우턴의 역할을 수행했고 키리아코플로스가 위에 있는 동안 도밍게스는 왼쪽 풀백으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스아우턴을 위로 올려놓고 도밍게스가 4-1로 받쳐주기도 했고 왼쪽 윙어 바로우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도밍게스가 왼쪽으로 옮겨 왼쪽 윙처럼 뛰었습니다. 이때 키리아코플로스는 주로 미드필드로 들어왔습니다. 수비 시에는 바로우, 지르크제이를 투톱으로 묶고 에비셔를 한 칸 내리는 4-4-2, 1선과 2선이 다이아몬드처럼 각을 좁히는 4-2-3-1, 바로우가 지르크제이와 투톱으로 묶이고 도밍게스가 한 칸 올라가 오각형 압박을 준비하는 4-1-3-2를 볼 수 있었습니다. U19 PSG에서 감독 커리어를 시작했던 티아고 모타였습니다. 제가 축구를 보기 시작했을 때쯤 모타가 PSG에서 뛰고 있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아주 낯설지도 않습니다. 당시 모타는 272 포메이션을 언급했었는데 이 272의 해석을 두고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골키퍼를 필드 플레이어처럼 취급하는 말 그대로 272 포메이션인지 아니면 경기장을 왼쪽, 중앙, 오른쪽으로 나눴을 때 각각의 측면에 서 있는 선수들의 숫자를 센 272인지 말들이 다 달랐습니다. 지금 볼로냐 기준으로는 후자의 해석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볼로냐에서도 272가 나오고 있을까요? 저는 보기 쉽게 골키퍼를 아예 제외시켜놓고 필드 플레이어 10명의 움직임만 따졌습니다. 352처럼 보이지만 루쿠미, 수아모노 센터백 듀오와 퍼거슨이 정상막형으로 남겨진 2152, 오른쪽 풀백 포시가 퍼거슨과 투미들로 묶이는 226 등 센터백 2명만 최후방에 남는 포메이션들이 있었고 특이하게도 못하는 순간적으로 센터백을 위로 올려 최후방에 한 명만 남겨놓는 1-4-5 같은 기습 공격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볼로냐의 3미들은 도밍게스, 스아우턴, 퍼거슨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퍼거슨이 3미들로 묶인 4-3-3으로 시작했지만 얘가 위에서 뛰는 4-2-3-1로도 볼 수 있고 왼쪽 윙어 바로우가 측면에서 도밍게스, 스아우턴과 함께 왼쪽에 쏠린 3미들을 만들기도 했고 심지어는 스트라이커 지르크제이가 순간 아래로 내려와 3미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3미들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미드필더 3명 그대로 정직하게 활용하진 않았던 모타였습니다. 모타의 전술 키워드로 콤팩트를 고를 수 있습니다. 콤팩트는 밀집시키다나 빽빽하게 채우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모타의 전술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줍니다. 모타는 경기장을 넓게 쓰는 것보다 볼의 위치를 기준으로 아예 대놓고 선수들을 몰아넣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서 볼이 돌고 있다면 아예 대놓고 왼쪽으로 선수들을 몰아넣었고 박스 근처에서 수비할 때도 필드 플레이어 10명을 전원 수비에 참여시켜 극단적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타는 아예 대놓고 좁게 쓰는 데 집중했습니다. 전술의 개성은 느껴졌으나 아쉽게도 베론한테 졌던 모타의 볼로냐입니다. 4-2-3-1에 3-1에 도밍게스까지 위로 올려 3-2 오각형 압박을 시도 중인데 이 5명이 마치 모든 공간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는 아예 대놓고 오각형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볼 소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점 장면을 보면 선수들의 집중력 부족도 문제가 있고 그나마 도밍게스가 한 골 넣으면서 이 내용은 모면했던 보로냐입니다. 엉뚱한 데서 삐걱거린 느낌이 있지만 팀 체급을 감안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100% 모타의 잘못으로 보기엔 어려운 느낌입니다. 초창기 피를로에 비하면 모타는 양반인 편입니다. 몇 가지 키워드로 전술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편이고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왔기 때문에 미래가 기대되는 감독입니다. 센터백의 오버래핑을 이용해 136을 만들어 머릿수로 찍어 누르는 공격을 시도했던 모타입니다. 골키퍼가 롱킥을 준비하는 장면인데 마침 중계 카메라가 풀샷으로 잡아주길래 전수판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롱킥 자체는 오른쪽으로 찼는데 중앙을 보면 7명의 선수들이 몰려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까 말한 272의 7을 여기서도 볼 수 있네요. 이게 과연 중위권 팀의 축구일까요? 저는 모타의 접근 방식이 무섭게 느껴지네요. 요새 모타의 이름이 PSG 차기 감독 후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이마르와 은바페가 있기 때문에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 메시는 FA로 나간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직 갈티에가 감독이긴 한데 갈티에 그대로 가거나 새 감독 데려오는 쪽으로 PSG가 생각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솔직히 모타가 좋은 픽이 될진 모르겠습니다. PSG는 당장 증명할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한 건데 모타한테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팀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구단 레전드 카드는 신중하게 꺼내야 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합니다. 오랜만에 신나게 떠들었던 주제입니다. 콤팩트한 모타의 축구에게서 꽤 참신함을 느꼈고 차근차근 성장하면 더 좋은 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FM 유망주를 발굴하듯이 요새 저는 미래가 유망한 감독들 얘기하는데 흥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콤파니 얘기도 꺼내야겠습니다. 모타가 떡상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